어떤 수업을 하길래? 안녕하세요, 국어사 방송입니다. 아무리 자기 PR의 시대라지만 저는 좀 성격상 부끄러워서 영상을 통해 막 수강생 모집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행한 적은 아직은 없거든요. 근데 뭐 상황이 많이 변하고 저도 열심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해보고자 이렇게 수강생 모집 영상을 짧게나마 찍게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구독, 좋아요. 저에겐 좌우명이 있거든요. 굳이 나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 굉장히 좀 무기력한 좌우명이죠. 그럼에도 저는 이 직업을 한 6년 넘게 7년째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수능 국어에 있어서는 굳이 나여야 한다, 이런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고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국어 수업과 제 국어 수업은 되게 많이 다릅니다. 비슷한 수업조차 본 적이 없는 뭐 이런 특이한 상황인데 저는 알고 있죠. 다른 분들이 이상하다는 건 아니지만 저렇게 국어 수업을 진행하면 국어 성적이 오르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하는 생각을 계속하니까 저는 이 직업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노력하게 되는 거고. 어떤 수업을 하길래 저렇게 말하는지 간단하게 안내드려 볼게요. 근데 이 광고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건방지지만 내가 원하는 수강생, 저도 수강생을 원할 수 있잖아요. 가려받겠다는 건 아니지만 희망하는 건 있거든요. 첫 번째, 3등급 이하의 성적. 성적을 올려주고 싶거든요. 유지하면서 그냥 함께 1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3등급 안 되는 친구들이 오면 조금 더 즐거울 것 같아요. 1단계로는 3등급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이후에는 2등급, 1등급 이렇게 올라가는 여정을 밑에서 3등급을 같이 올라온 친구들과 이렇게 재밌게 해나가고 싶거든요. 1년 동안. 뭐 희망하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고, 두 번째, 편견 없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할 학생들. 굉장히 막 획기적인 이런 방법들을 알려줄 건 아니지만 다를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다던데, 혹은 난 지금까지 공부를 이렇게 해왔는데 하는 것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된다면 서로 즐겁지 않을 거예요. 성적은 하라는 대로 하면 오를 거니까 편견 없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할 그런 친구들 오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좀 더 재밌게 1년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이런 두 가지 저의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내용 들어가 볼게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아실까요? 잘하는 사람의 방법은 일반적인 국어 수업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강사의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고정 1등급, 고정 100점 뭐 이런 친구들의 방법일 수도 있죠. 잘하는 사람은 국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때 이런 생각을 해. 너희도 이런 생각을 해야지 하고 쭉 알려주는 그런 수업은 강사 입장에서는 일단 첫 번째 편하고요. 두 번째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이 방법들을 알려주는 수업이 과연 성적을 올려주는가? 저는 절대 못 올려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필요해요. 못하는 사람이 잘해지는 단계까지 가기 위한 요 방법.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될 거고 일부러 방법들을 줄여서 제시하면 안 되겠지만 간단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훈련도 하죠. 구체적이고 간단하고 명확한 몇 안 되는 행동 강령을 제시해 드릴 거고 그 행동을 하면 성적은 올라가게끔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요렇고요. 광고 멘트들이 뚝 들어가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그냥 양 쌓아서 결과적으로 뭐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는 그런 기도 메타의 국어 공부를 하지 말고 당장 올린 다음에 더 올리자고요. 그게 우리 수업의 방향이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냥 진도 채우기 위한 뭐 그런, 그리고 조금씩 알려주는 뭐 그런 수업은 진행하지 않을 거고 저는 손해를 많이 보는 수업을 할 거예요. 처음부터 제 미천 다 보여준 다음에 그다음 이걸 계속 함께 훈련하는 그런 식의 공부가 이루어지는 게 저와 함께 할 1년이거든요. 없어 보이겠죠, 제가. 하지만 성적을 올릴 거예요. EBS 작품 정리하면서 진도 나가는 것도 안 하겠고, 그리고 매주 조금씩 무언가를 알려주는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건 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 한 걸 계속 적용하면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처음 배운 내용이 1년 내내 벗어나지 않으면서 우리 계속 훈련이 될 겁니다. 그런 수업 진행할 것이고, 그럼 여기엔 EBS를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EBS 안 해주냐? 이거에 대해 할 말이 많죠. EBS를 몰라서 문제를 못 풀고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불안함 때문에 좀 짜증은 날 수 있으니 EBS는 압축적인 수업과 그리고 교재를 통해 끝내주겠다. 단 그 전에 먼저 EBS를 몰라도 다 풀 수 있게 하겠다. 그 이후에 EBS를 불안감 없애기용으로 얹어주겠다. 이 정도의 방향성이 뭐 두 번째 박스의 내용이네요. 그럼 마지막은 뭐 읽어보시면 되겠죠? 두 가지예요. 자료면에서 절대 밀리는 수업 진행하지 않겠다. 다 이기겠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영상으로 보실 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소수정예 수업이거든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됩니다.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빡세게 이루어진다.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주간학습지 피드백을 통해 서로 기본적인 소통을 하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쌍방향 소통을 할 때는 클리닉. 이 두 가지가 매주 진행이 되니까 저랑 원치 않아도 좀 많이 친해질걸요? 물론 열심히 한다는 전제 아래. 그 다음 고3인데도 성취도평가 계속 진행이 된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전 시간에 수업한 내용인데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좀 같이 100%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겠다. 이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즌별 수업 계획, 시즌 1 때 다 배워요. 독서는 아예 다를 거고, 문학예술은 개념어 수업이긴 한데 조금 더 압축적이고 실전적으로 지금까지 그냥 지지부진하게 해왔던 그 개념 공부를 아예 끝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시즌 1 때 문학 개념을 굳이 하는 이유는 시즌 2, 3 됐는데 문학 개념에서 구멍이 나는 걸 서로 발견했어. 그럼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그런 일이 절대 없게 모든 걸 끝내는 수업을 먼저 진행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문학은 더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엔 안 써있지만 기출 분석을 하면서 함께 보게 될 내용은 문학 문제풀이 방법론. 수업 한두 번에 끝나게 되는 그런 간단한 방법론인데 이것만 가지고 계속 또 확인하는 겁니다. 독서는 행동을 배웁니다. 일반적인 수업에서 팁처럼 알려주는 행동은 뒤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메인이라고 볼 수 없고 일단 얘가 먼저 쌓여야 돼요. 비문학에서 법칙으로 작용하는 행동 4가지. 뭐 제가 다른 사이트에서 전자책으로 팔고 있기도 한, 생각보다 많이 팔렸던데요. 어쨌든 그런 거기도 한데 이 4가지 행동을 무조건 2주 안에 학습해서 내 걸로 만들게끔 할 거고요. 그 이후엔 이 행동들을 지키면서 추가적인 팁들이 얹어질 거예요. 시즌 1에 이미 행동학습은 끝난 채로 시즌 2, 3 맞이하게 될 거고, 이때는 쭉 진행하면서는 무조건 적용이에요. 훈련이고요. 그 다음 확인이고 소통을 통한 수정이에요. 이것만 하면서 거의 저랑 똑같은 행동을 나중에 시즌이 끝나갈 때쯤에 하게 될 겁니다. 그 상태로 시험장에 보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등급 아래에서 3등급을 만들 거고요. 그 이후에 2, 1 만들어가는 과정을 함께 할 거예요. 계속 조금씩 배우는, 그냥 국어 공부 양이 쌓이고 있긴 해. 이런 수업은 제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고, 조금 없어 보이더라도 다 배운 후에 적용. 이 적용하는 건 보통 뭐 3가지죠. 첫 번째는 꽤나 최근 기준으로 하는 기출. 그 다음 2감 모의고사를 통한 사설 모의고사에 대한 적용. 그리고 자체 제작 하프 모의고사를 통해 조금 더 짧은 호흡의 적용. 그다음 마지막에는 또 기출로 돌아가서 6월, 9월 그리고 그 작년 수능, 올해 치렀던 그 수능 분석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방향성을 다시 정조준한 다음에 시험장에 보내는 이런, 뭐 전체로 보면 간단하죠. 시즌 1 때 배운 내용들을 계속 적용하고 확인하고 수정하면 되는 뭐 그런 공부니까. 국어 공부는 원래 간단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되고 계속 똑같은 걸 하면서 못했던 걸 결과적으로 하게 된 다음에 시험장에 가야 돼요. 그런 수업 함께 하실 분들은 연락 주시고 등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많이 강조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굉장히 험난하고 바쁜 1년이 예상되는 것이 영상 수업, 별도 제작.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3시간 반 수업이거든요. 근데 수업하는 사람의 입장과 듣는 사람의 입장이 되게 달라요. 들으려고 앉아있으면 시간이 더럽게 안 가겠죠? 근데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해. 더 알려줘야 되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 오는 개념적인 게 비거나 공부 양에서 좀 손해를 봐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생길 거거든요. 영상 수업까지 같이 협조가 돼야 돼요. 저는 열심히 찍어서 매주 공급을 하면서 들었니 안 들었니 확인하고 문제 풀었니 안 풀었니 계속 귀찮게 하면서 진행을 하겠으나 여러분들도 같이 도와줘야 결과적인 학습 양에서의 손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알아주시면 좋고, 여기에 써놓긴 했네요. 선택 과목 10주 개념 수업, 5주 유형별 문제풀이 수업 먼저 진행한 후에 플러스 알파로 얘는 매주 문풀 수업이 진행이 돼요. 선택 과목이. 왜냐면 이게 그냥 수업 시간은 선택 과목이 다 다르다 보니까 공통 과목만 진행을 할 거거든요. 영상 수업을 통해 선택 과목 빠짐없이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옛 기출. 엄청나게 옛날도 아니야. 2021학년도까지만 수업에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2020학년도, 19학년도 쭉쭉 그 전 것들은 싹 다 영상을 통해 해설이 진행되게 될 거고요. 매주 같은 분량이 계속 업로드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수업, 수강 정도를,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필수 고전 시간, 작품 해설에 대한 내용까지 영상 수업이 매주 있을 거예요. 벌써 생각하면 벌써 피곤하네. 전 계속 강의실에 살아야 됩니다. 현장 수업에 이 추가적인 영상 수업까지가 제가 제공하는 수업의 전체 내용이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관리와 과제 이렇게 부여되는 게 전체 1년에 같이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수강생 분이 오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게 아니어도 같이 재밌게 해보실 분들은 와가지고 등록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가 학원 및 시간표는 이렇습니다. 주말에 일단 이렇게 수능국어 단과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평일날은 왜 안 하냐? 게으른 거 아니냐? 재수종합반을 나가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이 학원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면접을 무심코 봤는데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덕분에 출강 학원들이 늘어나게 됐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강남 하이퍼 학원 본원과 분당 청솔학원에서 재수종합반 수업을 평일에 진행을 하고요. 주말에는 요 두 군데에서 저의 근본 본진이죠. 대치다원교육 고등본관이고 여기도 이제 새롭게 둥지를 튼 분당 올가국어 수능관 요 두 군데에서 하게 되니까 등록문의 요 번호를 참고하셔서 직접 문의를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고 모든 수업은 지방에서 감사하게도 수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실시간 비대면 수강은 제 모든 수업이 어차피 가능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저의 광고를 마치고요. 다음에는 광고 없는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